대구 분양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물론 청약, 분양권, 입주권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입지보다 사이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면 개나 소나 다 오릅니다. 좋은 건 더 많이 오르지만 안 좋은 것도 올라요. 우리 이걸 이미 상승장 때 경험했죠. 그리고 하락장 때도 입지가 좋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지 않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지역이 상승 사이클을 탔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상승 사이클이 뭐예요? 결국엔 입주 시기. 그 물건의 입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언제 매도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매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근데 내가 올랐을 때 분양권 상태로 들고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 그럼 전매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등기를 칠 수도 있고 선택지가 생겨. 근데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시점에 가격이 오르질 않아, 그러면은 결국엔 그냥 무피로 팔거나 1000피, 2000피로 팔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손해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거면 잔금을 쳐야 되는데, 잔금을 칠 거를 제가 앞에서 미리 계산하라 그랬죠. 근데 잔금 계산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시기가 빠른 물건들을 고르면 사실 잔금 쳤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입주 시기가 늦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금 타이밍에서는 최대한 입주 시기가 늦은 물건이 좋다. 그게 1순위다. 입지보다 더 1순위가 입주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주 시기를 1순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주 시기를 1순위로 보시고 25년에서 제가 봤을 때는 26년, 27년 정도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25년도 25년 말 정도, 그러니까 25년 하반기 이후 물량 정도가 입주 시기로 괜찮구나. 왜냐면 예상대로, 물론 예상대로 안 될 수 있지만 예상대로 됐을 때 24년부터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상승의 기간 동안 하루아침에 1억씩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무르익는 기간이 필요해. 그러려면 24년부터 상승하더라도 25년까지 상승해도 1년밖에 상승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입주 시기는 최대한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왜? 결국에 나는 2년에서 4년 뒤에 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뭐 분양권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도세 개정이 어떻게 될지, 뭐 취득세 개정이 어떻게 될지, 분양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런 시기가 지나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주 시기가 늦은 애가 일단 1순위구나. 자, 두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이라는 건 초투, 내가 초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깔고 앉는 돈을 얼마나 적게 깔고 앉을 수 있느냐를 두 번째 키워드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물건 많아요, 지금 전국에. 돈만 있으면 가격 많이 떨어진 물건을 살 거 되게 많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많아요. 내가 돈만 있으면, 한 3억 있으면 뭐하러 대구 투자합니까? 서울 수도권에 좋은 물건들 많은데. 한 2, 3억 있으면 서울 수도권 가는 게 나아요. 근데 내가 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대구를 실거주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입지보다 내가 얼마나 적은 초투로 많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초투, 그 다음에 지금이 입지 가치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가치 대비 가격이 조금 싸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애들, 지금은 싸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애들을 고르는 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입주 시기가 최대한 늦은 애. 두 번째는 초투가 적게 들어가면서 앞으로 향후 가치가 높아질 애. 자, 세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상한 것처럼 상승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라는 건 결국에는 가격입니다. 여기서의 리스크는 잔금 리스크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잔금 때 얘를 잔금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전세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내가 세 아니고 그냥 빈집으로 놔두더라도 내 돈으로 얘를 잔금을 칠 수 있느냐에 대한 잔금 리스크. 왜? 결국에는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건 내가 전매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제일 높은 수익률을 이루는 구간은 입주부터 2년 차까지가 제일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러려면 잔금을 치면은 훨씬 더 내 수익률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 그런데 그러려면 이 잔금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입지 시기가 26년짜리를 내가 골랐어. 예를 들어 26년 2월이었다. 26년 2월에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26년 2월에 얘 잔금 치려면은 3억이 더 들어가네. 3억 어디서든지 신용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 땡기면은 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인대출 한 5천 땡길 수 있고, 얘 주담대 받은 다음에 월세 세팅하면은 얼추 될 것 같아. 요런 계산을 미리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예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얘를 미리 계산해 놓은 다음에 물건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잔금 리스크가 너무 커, 그러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아. 결국에 이 잔금 리스크라는 건 얘 분양가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물론 전세가도 높아지긴 하겠지만 내가 잔금 때 들어갈 금액이 훨씬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너무 높으네. 내가 입지만 따져가지고 나 무조건 수성구야. 야, 지금 무조건 대구인데 수성구지. 범어동이지. 그러니까 난 범어동에 나 그냥 지금 무조건 10억짜리 들어갈 거야. 5천만 원이면 된대. 그렇지만 얘 리스크 얘 지금 잔금 때 가능하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계산하세요. 리스크를. 그 다음이 입지입니다. 4번 입지. 입지 안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죠. 2호선 라인과 그 다음에 광역철도 라인 그 사이 라인, 그 다음에 동대구역, 힐스로드 쪽 이제 개편되는 라인, 그 다음에 평리구역, 신암뉴타운 요런 데들이 입지 가치가 변하는 데들이죠. 그 다음에 수성구의 접근성, 그 다음에 달서구의 학군, 월성과 월배 학군, 그 다음에 본리동, 본동 요쪽이 이제 입지 가치가 많이 변화하는 곳들이죠. 요런 곳들 위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음이 입지구나. 그럼 내가 요것들이 다 가능하면은 요것들의 다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 다음에 최대한 입지 좋은 애를 골라야겠네. 입지 다음이 상품성이죠. 5번. 상품성이라는 건 뭐예요? 브랜드, 세대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도 더 상품성이죠.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에 주변 상권 뭐 이런 게 얼마나 좋으냐. 마지막으로 요 5개를 이렇게 본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머리에 넣고 이 조건 중에 어떤 게 나랑 가장 적합한지를 보는 것.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